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이번 원피스 1063화가 공개된 후 계속 드는 생각은 도대체 오다가 패기를 어디까지 디테일하게 풀어낼지 이 부분이 너무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과장 좀 더해서 패기만 잘 쓸 줄 알면 기존 악마의 열매는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너무 패기의 메리트가 높다고 보이네요. 근데 거기에 악마의 열매 능력의 패기까지 더하면 먼치킨이 되는 거죠. 로우는 원피스 1063화에서 도크큐의 능력을 자신의 강력한 패기로 무력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로우 정도의 패기를 가지고 있는 해적이 많지도 않고 패기를 계속해서 무한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밸런스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례를 보고 검은 수염의 어둠 열매의 능력 역시 강력한 패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충분히 방어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솔직히 큰 틀에서 검은 수염을 분석하면 검은 수염은 순수 악마의 열매의 능력으로 전투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루피나 로우 정도의 패기 숙련자들이 검은 수염의 어둠 열매의 능력에서 자유로울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헨콕과 검은 수염의 전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헨콕은 폐왕색의 패기를 가지고 있고 실무의 안에서도 상당히 강력한 전투력을 자랑하는 여제였습니다. 그럼에도 검은 수염에게 아무것도 못하고 목을 잡히고 죽을 뻔한 고비를 레일리를 통해서 넘겼죠. 물론 이 사례를 가지고 루피와 로우에게 적용하기에 조금은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그림이 큰 틀 안에서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루피가 지금 당장 검은 수염과 전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로우와 비교해도 기업 입수 상태의 루피가 패기나 모든 면에서 전투력이 우위라고 판단되고 루피가 검은 수염과 전투를 진행하기 전까지 더 강력하게 패기의 숙련도를 높일 수도 있기 때문에 헨콕의 사례는 개개인의 차이라고 판단하겠습니다. 솔직히 기업 힙스와 고무 열매 각성이 아무리 강하고 사기적이라고 하지만 검은 수염 티치의 어둠 열매의 능력과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과 비교했을 때 승리를 장담하기 힘들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냥 능력자를 바보 만들어 버리는데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게다가 루피는 피지컬로 싸우는 스타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피는 패기에서 해답을 찾아야 하고 오다 역시 계속해서 작중의 패기를 강조하는 모습이 강했죠. 그리고 오다가 검은 수염에게 너무 밸런스에 맞지 않을 정도로 열매의 능력을 여러 개를 심어놓은 이유가 패기라는 카운터를 염두에 두고 그랬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딱 한 명이 떠오르는데요. 바로 샹크스. 이 남자가 현재 메타에서는 가장 강력한 사나이 아닌가요? 아직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패기 하나로 모두 정리되는 괴물 중의 괴물입니다. 지금 개념을 적용하면 샹크스에게는 상처를 주는 행위 자체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패기를 뿜어내죠. 원피스는 다양한 악마의 열매의 설정이 재미 중 하나였는데 패기의 중요성이 너무 커지면서 그 부분이 약해지는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기 숙련도가 디테일하게 공개되지 않은 강자들과의 싸움이 예측이 잘 안됩니다. 그리고 검은 수염과 로우의 싸움에서 로우의 신변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십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큰 그림을 본다면 상당히 쉽게 예측이 되는데요. 로우는 로드포네그리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은 수염은 로우의 목숨보다 어떻게든 로드포네그리프를 빼앗는 게 가장 1순위입니다. 저는 이번 로우와 검은 수염의 전투에서 로우가 로드포네그리프를 빼앗길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현재 루피와 원피스를 놓고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다는 티치에게 포네그리프의 개수와 로빈의 포지셔닝 푸딩을 안겨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아직 기의 일족의 떡밥과 불로수술의 말도 안 되는 능력을 가진 로우를 에그헤드에서 검은 수염에게 죽게 놔두는 그림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로우가 검은 수염에게 죽지는 않아도 포비처럼 잡혀서 끌려다니며 루피를 끌어들이는 역할을 할지언정 죽을 확률은 현저히 낮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그림이 나온다면 로우는 로드포네그리프를 빼앗기고 치명상을 입은 후 겨우 살아남아 나중에 루피를 만나 그때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며 검은 수염의 기술적인 부분이나 과거 샹크스가 흰 수염에게 티치에 대해서 보고하는 그가 숨기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보고하는 그림이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로우 역시 사왕 2명을 처치한 주역이기 때문에 이번 검은 수염과 전투에서 어느 정도 피해는 준다고 보이는데요.
물론 검은 수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아닌 검은 수염 해적단의 주변 선장들에게 치명적인 피해 정도는 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솔직히 로우는 과거 도플라밍고에게 고전하던 사람이라 지금 아무리 전투력이 급상승했다고 하나 검은 수염과 비비는 그림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이제까지는 그저 검은 수염을 향한 루피의 개인적인 감정이 먼저였다면 이제는 마지막을 위한 경쟁, 로드포네그리프 경쟁이 시작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티치가 푸딩을 납치해서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화에서 푸딩이 역시나 납치가 되었다고 나왔죠. 마지막 로드포네그리프를 놓고 루피와 검은 수염이 보여줄 그림이 너무 기대됩니다. 아직 개안을 하지 않았지만 로빈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고대 문자를 읽을 수 있는 푸딩을 납치하고 기다리다 우연의 일치로 로드포네그리프를 가지고 있는 로우를 만나고 이것이 바로 오다가 그리는 큰 그림이죠. 그리고 문득 원피스 1063화 표지를 보면서 느낀 점은 크래커의 절규에 가까운 동작입니다. 쿠잔의 능력으로 그 상태로 얼어버렸는데요. 크래커 정도의 강자도 쿠잔의 얼음을 뚫고 나올 수 없었습니다. 저는 현재 팩이 좀 쓴다는 강자들을 쿠잔의 얼음 속에 가두어 놓고 뚫고 나올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재밌지 않나요? 그렇게 뚫고 나온 사람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두 명이 있습니다. 바로 흰수염과 도플라밍고입니다. 물론 이 두 명의 레벨 차이는 크게 나지만 그래도 크래커는 도플라밍고에도 한참 못 미치는 것일까요? 그리고 다음 화에서는 보니의 나이를 컨트롤하는 능력이 전투 중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감정선이 끝까지 폭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네요. 그리고 초파가 도크표와 만나서 전투를 진행하게 된다면 초파의 화학적 기술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워노코니에서 빙기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었고 초파가 어찌어찌 해독제를 만들어서 겨우 동료들을 구해냈지만 또다시 그런 위험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하게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오다가 깔았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프랑키와 초파까지 밀짚모자 일행들의 파워업의 명분이 모두 만들어지는 그림이 완성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